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흔히 눈성형에 관한 원리라든가 이론 그리고 보편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리얼 사례, 어디서도 보기 힘든 어려운 사례들을 바탕으로, 또 그런 사례들은 흔히 일어날 법한, 그러면서 정말 고치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께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사례들을 전문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두 개의 사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어떻게 얇게 고칠 것인가. 두꺼운 쌍꺼풀은 흔히 소세지 쌍꺼풀 등등, 아니면 그냥 두꺼운 쌍꺼풀, 티가 나는 쌍꺼풀, 두꺼운 쌍꺼풀,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립니다. 그 중에 소세지 쌍꺼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소세지 쌍꺼풀은 원래 의학용어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저도 씁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배워서 쓰는 그런 용어가 바로 소세지 쌍꺼풀입니다. 이 소세지 쌍꺼풀은 눈 앞쪽이 두껍다, 바깥쪽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앞쪽부터 바깥쪽까지 두껍게 되어 있으면 소세지 쌍꺼풀, 두꺼운 쌍꺼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꺼운 쌍꺼풀이 과연 뭐가 어떻다는 걸까요? 쌍꺼풀 수술을 해서 쌍꺼풀 라인이 두꺼우면 눈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눈은 이 속눈썹이 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의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쌍꺼풀이 있으면 쌍꺼풀까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눈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하면 눈이 커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늘어진 눈꺼풀도 제거하고 눈도 좀 더 떠지게 할 수 있겠지만, 쌍꺼풀 라인이 생기면 라인까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쌍꺼풀이 점점 두꺼워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 두껍게 되면 이 눈과 매치가 안 돼서 부자연스럽습니다. 눈은 작은데 라인만 두껍다든가, 아니면 속눈썹 모양은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데 라인이 같이 평행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우니까 다시 재수술을 원해서 얇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겠다 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고, 그런 분들이 쌍꺼풀 재수술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분을 보여드리는데, 이분의 문제점이 뭘까요? 쌍꺼풀을 얇게 하는 수술을 한번 받은 분입니다. 눈 앞쪽 보시면 이 부분이 두껍습니다. 두꺼운 부분이 앞쪽이면 이 눈 앞쪽을 얇게 하는 것은 가운데 부분이나 뒷부분과 달리 상당히 어려워서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눈 앞쪽은 이 부분은 코하고 내각 사이 평평하면서 여유분의 피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눈 뜨는 정도를 조절해서 쌍꺼풀을 얇게 할 수 있는데, 코처럼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한번 두꺼워지면, 눈 앞쪽 부분입니다. 한번 두꺼워지면 얇게 하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눈 앞쪽을 놔두고 바깥쪽만 얇게 교정할 경우에 더욱더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쪽은 두껍고 바깥쪽은 얇다면 전체적으로 두꺼운 것보다 더 이상한 모습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그 원인부터 알아보면 왜 눈 앞쪽부터 두꺼운 쌍꺼풀이 될까요? 수술하시는 분이 깜빡 졸아서 선을 잘못 끈 걸까요? 디자인할 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앞에는 얇고 바깥쪽으로 두껍게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면서 눈 안쪽에서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망가지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지금 제가 그린 게 바로 눈 뜨는 근육의 근막입니다. 우리가 다 근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근육은 이 부분에 있고요, 이 부분은 근막입니다. 근육이 근막과 연결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눈이 떴다 감았다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이렇게 물러납니다. 속눈썹이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두꺼워지는 거죠. 의도치 않게 두껍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웃라인 쌍꺼풀이라고 하죠. 아웃폴드 쌍꺼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눈 앞쪽이 두꺼우면 어떻게 잘 되면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양 여성들 중에 매력적인 배우들이 또 아웃라인 쌍꺼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원래 그렇게 생긴 얼굴이니까 그런데, 동양인의 아웃라인 쌍꺼풀, 이렇게 아웃라인 쌍꺼풀 만들어 놓으면 글쎄요, 많은 분들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앞쪽이 두꺼운 경우에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아웃라인 쌍꺼풀을 인라인으로 규정해서 얇게 규정하는 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교정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거의 아웃라인에서 인아웃라인 정도 폭을 3분의 1 이하로 낮췄습니다. 즉 이 폭이죠. 이 폭이 지금 5mm가 된다면 여기는 2mm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앞쪽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박리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박리해서 끌어모으고 또 내안각을 약간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내안각도 이동하고 피부는 이쪽으로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얇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 앞쪽이 두꺼운 소세지 쌍꺼풀은 눈 앞쪽이 교정이 어려운데 제가 특별한 기술로 이렇게 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꺼운 쌍꺼풀을 가지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좀 더 복잡한 케이스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쌍꺼풀이 두껍기만 한 것이 아니고 졸려 보이고 풀렸습니다. 잘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사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보시면 이렇게 눈 앞쪽부터 두껍고 전체적으로 살짝 풀려 보입니다. 풀렸다는 근거는 절개선이 노출될까 말까 하고 또 절개선이 약간 삐뚤삐뚤 웁니다. 즉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간 풀렸기 때문입니다. 즉 풀렸다는 건 일반 용어고 절개선이 이 절개선 부분이 눈 안쪽에서 눈 뜨는 근육의 근막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쪽부터 두꺼운 쌍꺼풀인데요. 쌍꺼풀이 풀렸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불량실을 써서 풀리는 걸까요? 아니면 성의 없이 봉합을 해서 풀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 뜨는 힘이 약하면 그냥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눈을 뜨면서 눈 뜨는 근막이 절개선을 잡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펴집니다. 절개선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풀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 즉 약간은 눈이 덜 떠지면서 이 절개선 꼭 봉합한 부분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속적인 마찰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만약에 이 사이가 절개선이라고 할 때 눈을 뜰 때 이렇게 들어가서 눈을 떠야 됩니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해야 되는데 딱 마주치게 되면 밀립니다. 좀 과장된 비유를 하자면 대륙끼리 마주치면 히말라야 산맥이 생깁니다. 윤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맞부딪히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눈을 뜰 때 이게 절개선이면 밑부분으로 들어가서 눈이 떠지고 다시 내려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부족할 때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 앞쪽에 아웃라인으로 살짝 빠져 있습니다. 정말 좀 난해한 경우죠. 교정한 다음 사례를 보시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 다실 때 수술 전이 안 돼요 이렇게 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도 모두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형수술은 완전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벌써 눈이 초롱초롱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어 보입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결과에 관한 그런 평이고요. 절개선 부분이 안쪽으로 눈을 때 들어가는 구조로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개선이 풀리지 않고 싹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뜰 때 들어갈 수 있는 빼다지처럼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딱 걸려가지고 마무리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역학적인 것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눈 앞쪽 부분 보시면 수술 전과 비교해서 지금 이 전이죠, 전후죠. 이렇게 아웃라인에서 인라인에 가깝게 교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더 떠지게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그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 절개선 부분을 눈 뜨는 근막의 하단에 봉합을 잘해주면 당연히 제대로 풀리지 않게 교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백날 눈을 떴다가 맞다 해봐야 움직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눈 수술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코는 아무리 수술을 해서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앉아도 똑같고 누워도 똑같지만 눈을 감고 수술해서 앉아서 예뻐야 됩니다. 앉아서 눈을 떴을 때 예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수술이라고 흔히 생각하고 눈이 정말 망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막상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뜰 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학적인 부분이 가미된 게 바로 눈성형이라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웃라인을 인라인으로 교정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아까 자주 언급드리지만 이 부분을 박리에서 당겨오고 내안각을 안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인라인으로 교정하고 풀린 쌍꺼풀을 교정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